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2027년도 논술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논술 일정을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논술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논술을 지원하기 이전에 좀 겹쳐있는 학교들이나 내가 이 학교 두 개 쓰고 싶은데 이 학교 두 개 쓸 때 과가 겹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논술 일정을 준비를 해뒀으니까 요거 영상 하나 보시고 논술 일정 잘 체크를 하신 다음에 9월 원서 접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이 보여드리는 표는요, 수능이 시작하기 전과 후로 이제 논술 전형이 많이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표는요, 이제 수능 시험이 우리가 11월 19일 목요일에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학교들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10월 4일에 논술이 시작이 되는데요. 10월 4일에는 성신여대와 홍익대가 있네요. 아직 시간 자체는 미정인데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나왔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미정이라고 써있는 학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간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 학교들을 써도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변수인 게 이제 홍익대 학교가 최저등급의 합이 2합이 5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3합이 8이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성신여대가 2합이 7이기 때문에 2합이 5인 홍익대와 성신여대가 같이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요. 홍익대와 성신여대가 시간대가 이게 좀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간 체크를 좀 잘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사실 성신여대에서부터 홍익대로 가는 데까지 거리 자체는 엄청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대망의 이제 10월 10일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시험을 봅니다. 연세대학교는 이제 따로 일자가 나눠지지 않고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이제 모든 학과들은 전부 다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에 이렇게 중앙대, 창의형,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중앙대학교가 일반형이 있고 창의형이 있는데 이 창의형은 고3인 학생들만 쓸 수 있어요. 최저등급이 없는 그런 전형이죠. 그래서 아마도 요 카톨릭대도 최저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3 학생들은요. 근데 이제 중앙대가 시험이 이제 10시부터 12시에 보는 거기 때문에 오전 시험이죠. 이제 카대 같은 경우는 시험 시작 시간이 3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같이 써도 뭐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 금요일에 연세대 미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미정인 상태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여기 을지대는 약술형 논술이라고 하죠. 아마도 연세대 미래랑 을지대랑 이렇게 같이 쓰는 학생들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연세대 미래가 최저 등급이 폐지가 됐죠. 아마도 카대 지원하는 학생과 중앙대 창의형 지원하는 학생과 연세대 미래 지원하는 학생들이 조금 겹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한 주 차이로 이렇게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단국대학교 오전과 오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여기는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시점이니까 요거 한번 확인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는 내가 학과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전이냐 오후냐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는 모든 학과들을 다 이야기 드릴 수가 없어요. 단국대 오전에 보는 학과들 쭉 다 열거하고 뭐 이러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과들은 좀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월 30일 금요일에 상명대 약술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11월 1일에 서경대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수능 이후에 이제 보는 학교들입니다. 수능 이후에 보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꽤나 많이 이제 몰리는 때이고 11월 21일 토요일, 그러니까 수능을 본 그 주의 토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끝나면 목요일 저녁부터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좀 하고 금요일에 공부 조금 한 다음에 그다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바로 보는 이제 학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카오스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특히 겹치는 일정대를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최저등급이 없는 학교인데 아직 이제 시간 자체로는 이제 미정이고 숙대도 마찬가지고요. 숙대도 토요일 일요일 이제 둘 다 보는데 예를 들면은 요 숙대가 2합이 5거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숙대를 쓰시는 분들이 뭐 이제 건국대라던가 내지는 경희대라던가
그리고 숭실대라던가 항공대도 또 이제 조금 낮게 해가지고 볼 수도 있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전략을 짜게 되면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숙대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숙대가 뭐 예를 들면은 건국대랑 뭔가 겹쳐 있다거나 숭실대랑 겹쳐 있다 그러면은 못 쓰는 학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특히나 요 성균관대 쓰는 학생들 있죠. 요 학생들은 매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매년 이 경희대를 성대가 3합이 6이거든요. 그러면 2합 5로 마지노선으로 보는 학교가 보통 경희대랑 외대예요. 내가 경희대도 쓰고 싶다? 그럼 이게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균관대 오전이나 오후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어떤 계열들이 있는지를 좀 잘 보시고 또 경희대 인문체육계와 사회계는 이제 22일 날 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균관대를 오전에 있는 학과들을 너무 쓰고 싶다 그러면 인문체육계를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은 사회계로 빠져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에서 일부 인문논술 전형으로 뽑죠. 다 오전에 보는 학과들이에요. 내가 경희대 인문체육계랑 뭔가 겹친다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좀 고려를 해서 배열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오후로 보는 친구들이 내가 이제 써야 되는 이 학과와 같이 일정이 겹쳐 있다. 이 겹쳐 있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11월 22일 일요일로 가봅시다.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성균관대도 쓰고 고려대도 쓴다. 그러면은 고려대를 쓰는 데까지 내가 성균관대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는지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내가 오후를 시험을 봤다. 그러면 끝나는 시간이 2시 4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밥 먹고 뭐하고 그러면은 저녁이 금방 올 거예요. 한 5시 정도가 될 겁니다. 5시 정도 돼서 고려대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는 데까지 10시까지 공부하시겠죠? 그럼 5시간 공부를 하는 건데 5시간 동안 2세트 정도를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배분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2세트밖에 못 푸니 내가 앞에서 이전에 고려대학교 문제를 몇 개를 더 풀어놓을까 미리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대학교가 8시 반에 이제 입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꽤나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도 또 서울의 끝자락에 있죠. 안암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는 것도 여기 앞에 있는 거랑 고려를 해서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오전과 오후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고려대학교를 쓰는 친구들이 보통 성대도 쓰고 서강대도 쓰게 되거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3합이 7인데 문제는 이 오후를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서강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입실이 12시 반이고 시험 보고 뭐하고 하고 뭐 끝나고 하면요 뭐 한 2시? 끝나자마자 바로 서강대로 가야 됩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서강대로 가는데 어차피 뭐 신촌 쪽이니까 안암에서 신촌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입실이 3시 반인데 뭐 이거는 충분히 들어간다. 근데 문제는 여기 3합 7을 쓰는 학생들이 조금 안전빵으로 갔을 때 2합 5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동국대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를 쓰는 학생 중에서 나는 동국대를 또 써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 시간대를 또 잘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2합 5까지를 쓰겠다는 친구들은 고려대를 안 쓰거든요. 서강대랑 고려대의 조합과 그리고 서강대, 동국대 거기다가 플러스로 또 2합 5인 요 경희대 사회계까지 얘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서강대랑 경희대 조합이 아마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마지노선으로 보는 학교를 이제 경희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국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2합 5인 학생들 중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 학생들은 동국대를 쓸 테니까요. 서강대 인문에 들어가는 과들이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죠. 서강대랑 성균관대는 계열을 기준으로 뽑아요. 그래서 학과를 고르시는 게 아니라 계열 자체를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부에 들어가 있는 학과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강대에 인문을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여기 동국대 인문 2랑 또 겹치니까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국대와 요 서강대 얘네 둘이 이제 고르실 때 학과를 계열을 나눠서 좀 해줘야 된다. 요 경희대 사회계열은요 상경계열 쪽이나 사회과학대학 소속에 있는 학과들은 전부 다 요 사회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1월 23일과 24일에 이제 약술형으로 36대가 시험을 보고요. 11월 25일 수요일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약술형인데 여기는 수학이 나오지 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수능 봤던 그 주에 바로 다음 주가 되는 겁니다. 11월 27일 금요일이 경기대가 시험 보고요. 저기는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11월 28일 토요일에 좀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11월 28일에 약수령으로 경북대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대가 있고요. 부산대.
그러니까 보통 대구 경북 쪽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북대랑 그 다음에 부산대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시려고 할 텐데, 경북대랑 부산대가 시험 시간 자체가 좀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여력이 좀 되니까 경북대랑 부산대는 다 쓰실 수 있다. 근데 다만 경북대랑 부산대를 하나 정도라도 쓰시면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인서울권 학교를 쓰기가 조금 애매하죠. 쓸 수가 없겠죠, 뭐.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 외대랑 여기 한양대학교 요 학교들이 겹치는 학교이고, 2합 5 정도로 좀 안정권을 쓰겠다 그러면 세종대도 겹치기는 하거든요. 우선은 한국외대 T1, T2로 나뉘어져 있어서 요 학교들의 이제 학과들과 상경계열 쪽이랑 겹칠 수가 있는데,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논술이 나오기 때문에 요 수학을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여기는 완전 인문논술은 아니고요. 여기 한양대 인문 1과 요 인문 2는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안 돼요. 한양대가 이제 왕십리역에 있고,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가 외대 압력 쪽에 있어서 그 지하철 거리 자체로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이 시험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쓸 수가 없죠. 4시 반에 끝나는데 여기 5시 시작이니까 입시 시간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양대 인문 쪽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대 T1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이화여대가 또 같이 껴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이화여대 쓰고 외대 쓰는 학생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이화여대 인문 1 같은 경우는 영어 지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화여대 인문 2는요 경제 수학이 나와요. 내가 조금 수학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보통 조합을 한양대 상경이랑 이화여대 인문 2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죠. 여기 시험 봤다가 바로 여기서 보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 이화여대 인문 1을 쓰는 학생들은 이제 영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대에서도 영어 지문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이 나오는 데가 이제 T1, 여기 인문이고, 그 다음 T2가 사회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도표 그래프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영어가 좀 자신 있어서 영어 있는 데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T1은 쓰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화여대를 보고 한국외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외대를 일요일 걸로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쪽은 영어를 보고 이쪽에서는 한국외대 T2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이화여대 인문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나는 영어에 자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영어만 나오는 것만 고수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면 보통 이화여대와 이렇게 한양대 조합으로도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12시 10분에 끝나게 되면 이화여대가 이제 신촌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왕십리까지 또 가게 되거든요. 지하철로 한 2-30분 정도 거리가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는 뭐 지하철을 타지 않고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막히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입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듯합니다. 1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위험할 수가 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하기는 좀 어렵고, 만약에 하신다면 이화여대 보고 여기 한양대 인문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금 토요일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이 있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외대 T3, 그 다음에 T4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중앙대가 걸려 있어요. 이제 수능 전에 봤었던 거는 창의형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중앙대가 봤었던 인문사회 계열과 경영경제 계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1교시가 이제 경영경제 계열, 그리고 요 2교시에는 인문사회죠. 그래서 요 앞에는 이제 경영경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수학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여기는 수학 문제가 따로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중앙대가 3합 6이기는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합 6이나 7을 보는 학생들이 2합 4나 5 쪽에 마지노선을 두는 학교들이 경희대 아니면 외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앙대학교를 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수학에 자신 있다고 하는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얘가 이제 메인이 돼야 됩니다. 기준이 돼야 되고, 얘를 메인으로 두고 외대를 뒤에 있는 T4로 시험을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 12시에 끝나면 여기 3시에 보는 거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학과를 너무 쓰고 싶어서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를 쓸 수 있는데 얘를 버리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을 중앙대로 두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경제 쪽, 뭐 금융물류나 이런 쪽 다 빼고는 인문사회라고 통칭되는 인문사회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들은 다 2교시에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30일 월요일은 이제 약술형으로 가천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5일 토요일 이제 마지막 주죠. 요때 이제 인하대가 있고, 나머지 약수령으로는 국민대와 한신대가 있고요. 12월 6일에 매번 그랬다시피 아주대가 이 논술의 끝을 장식을 하죠. 그래서 아주대를 마지막으로 쓰는 학생들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다다음 주 내지는 다음 주 정도에 좀 빠르면요,
그때쯤 합격 발표를 듣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이거는 뭐 표로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논술 강사분들도 사실은 이걸 다 모든 이제 시간대를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매년 비슷한 어떤 기조들은 좀 있습니다. 이 학교랑 이 학교는 보통 겹치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자세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 입장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잘 보신 다음에 이게 같은 이제 위치에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신다면 그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원서 접수를 해야 된다. 그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학생들이 조합으로 쓰는 곳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화여대를 쓰면 한양대를 같이 쓴다던가, 아니면 중앙대를 쓰면 외대를 같이 쓴다던가, 고대를 쓰면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같이 쓴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좀 있는데 그 조합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좀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논술 끝날 때까지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